2024년 9월 국립생물자원관에 일본 후쿠오카 규슈대학에서 보낸 귀한 선물이 도착했다. 선물은 다름 아닌 세계적인 나비 박사 석주명 선생이 1930년부터 1940년대에 한반도에서 수집한 곤충 표본 120여 점, 차일봉 지옥나비, 함경산 뱀눈나비. 이름도 특이한 이 나비들은 석주명 선생이 북한 고산 지역에서 채집한 희귀한 종들이다. 우리나라에 이제 유일하게 남은 석주명 선생님 표본은 그 누이 동생이었던 석주선 선생님께서 직접 피난길에 들고 온 32점의 나비 표본이 있습니다. 그 나비 표본이 이제 원반 형태로 돼서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단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고요. 그 32점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그동안 뭐 없었던 걸로 알려졌던 표본을 저희가 새롭게 발견을 하고 또 기증까지 받아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보관을 한 거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고요. 석주명 선생님이 가지는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석주명 선생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6년 석주명 선생이 규슈대학에 기증한 곤충 표본들이 90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반도와는 또 다른 자연환경과 삶의 모습을 지닌 제주. 제주인들도 몰랐던 제주의 가치를 먼저 알고 세상에 알린 이가 있다. 나비 박사 석주명 선생. 경기도 용인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이곳에 석주명 선생의 숨결이 남아있다. 1950년 서울과학관이 폭격을 맞으며 선생이 20년간 모은 수십만 점의 나비 표본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다.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 누이 동생 석주선은 일사후퇴 피난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자신의 복식 자료와 오빠가 남긴 나비 연구 자료. 석주선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오빠의 자료를 배낭에 넣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지켜낸 나비 한 마리, 기록 한 장. 나비를 연구한 오빠와 복식을 연구한 누이. 학문을 향한 두 남매의 헌신이 이 자리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다. 선생은 나비에 국한하지 않고 제주도의 자연과 인문, 사회 분야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한 대표적인 융복합 학자다. 그의 그런 노력은 오늘날 제주를 연구하고 제주학을 정립하는 데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다. 석주명 선생이 제주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1936년 여름. 송도 고등보통학교 교사 시절 방학을 맞아 나비 채집을 위해 제주를 찾은 것이다. 석주명 선생은 최대한 많은 표본을 채집해 개체변이의 범위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방학 때가 되면 학생들에게 방학 과제물로 나비 채집을 내기도 했다. 개체변이를 규명하는 연구에 학생들이 채집한 표본 하나하나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되었다. 동생과 제자와 함께 제주에 온 석주명 선생은 제주도 곳곳을 돌며 나비 채집에 나섰다.
동안 제주에 머물며 채집한 나비는 총 58종. 이 중 제주도 고유종은 산굴뚝 나비와 제주 부전 나비, 그리고 남방계의 암붉은 오색 나비와 제주도 꼬마팔랑 나비, 북방계의 가락지 장사 등이 있음에 주목했고, 서중국 사천정에서 서식하고 있는 왕자 팔랑나비의 발견 역시 매우 흥미로웠다. 이렇게 제주 곳곳을 누비며 나비 채집에 나섰던 석주명 선생은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과 문화에 매료된다. 선생님께서 이제 그 나비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많은 여행을 하게 되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곳곳에 그 방언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1936년에 제주도에 나비 채집하러 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이 남쪽 나라다 보니까 자연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달랐던 거죠. 마침 이제 1943년에 서귀포 토평에 경성제국대학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이 이제 개설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마침 이제 그쪽 그 생약연구소에 개성에 있을 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이렇게 파견될 분이 누구겠습니까? 석주명 선생님이셨죠, 이제. 그래서 석주명 선생님께서 제주도로 오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43년 4월인데요. 1942년 석주명 선생은 도고보 교사를 사직하고 황해도 개성에 있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설 생약연구소 촉탁연구원으로 근무를 신청했다. 이후 1943년 4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이 개장되자 책임자로 자원해 제주로 왔다.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 150여 종의 약초들이 자생하고 각종 약용식물과 아열대 식물을 시험 재배하기에 최적지였다. 제주에 온 석주명 선생은 제주의 식물과 동물, 곤충, 그리고 기상과 해양, 지질과 광물 등에 대한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정리해 나갔다. 이런 작업을 통해 제주도가 생물종 다양성 측면에서 큰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됐다. 선생은 또 처음 제주에 나비 채집을 왔던 1936년의 연구를 보충하기 위해 제주의 나비와 곤충에 대한 자료를 또다시 수집하고 정리했다. 그리고 해발고도별로 나비들은 물론 제주도의 부속섬에 서식하는 나비까지 조사한 후 제주에 많이 분포하는 나비는 56종이라고 발표했다. 20년간 긴 연구기간 동안 제주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선생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100만 분의 1 지도에 내가 다닌 길을 붉은 선으로 표시했는데 거의 거미집 모양이 되어가고 있다. 선생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한반도에 자생하는 나비 75만 마리를 채집하고 연구했다. 그 결과 당시 844종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산 나비 종류가 248종임을 밝힌다.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원색 그 나비 도감들, 곤충 도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일본 사람들이 쓴 거겠죠. 일본의 어떤 대학 교수들, 유명한 곤충학자들이 쓴 그 도감들을 가지고 석주명 선생님이 당신이 채집한 나비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그 동정이라 그래요. 이제 이게 맞나 틀리나, 이 종류가 맞나 틀리나 그 동정을 하는데 상당히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당신이 봤을 때 분명히 이게 같은 나비인데 일본 사람은 다른 나비다 이렇게 그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뭐 거의 뭐 800종, 900종의 한국의 나비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밤 2시까지 잠을 안 자면서 이 나비 측정을 하고 크기를 이제 그
무늬를 세고 했던 거에 바로 그런 그 개체변이 연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석주명 선생님이 딱 그걸 해왔더니 한 250종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50종 정도의 그 나비들을 그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이 처음 그리고 현재 그 나오게 된 어떤 논문들을 다 전 세계 논문들을 이렇게 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개체 변이를 밝히기 위해 선생은 배추인 나비 16만 7,847마리의 표본을 조사하기도 했다. 날개 길이와 무늬의 차이가 있는 개체 변이 현상을 밝히고 정규 분포 곡선을 작성했을 정도로 집요하게 집중했다. 나비 채집을 마친 후에는 늘 채집 여행지도를 그렸던 석주명 선생. 1920년대부터 1930년대 후반 한국과 세계에 분포한 한국산 나비 504장의 지도인 한국산 점유 분포도를 완성했다. 제주 왕나비를 시작으로 252종 나비 분포를 한국 지도와 세계 지도 각각 252장에 그려 넣었다. 그리고 각 나비마다 학명, 한국 이름, 일본 이름을 함께 표기해 놓음으로써 각각의 나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느 지역에 분포하는지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선생은 나비의 이름을 우리말로 붙였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나비 이름의 70%가 당시 석주명 선생이 이름 붙인 것이다. 나비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있었어요. 1호 남계우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조선시대 때 그야말로 실물과 똑같이 나비를 그린 거예요. 그 그림만 보더라도 이건 무슨 나비다, 어디에 사는 나비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나비의 그 병풍에 등장하는 나비들을 하나하나 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건 무슨 나비다, 이건 무슨 나비다, 이건 무슨 나비다. 이걸 이제 정리해서 논문으로 석주명 선생님이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나비 연구와 함께 제주도에 서식하는 곤충들에 대한 연구도 이어나갔다. 곤충 연구에서 특이한 점을 깨닫게 된다. 곤충들은 대륙에 따라 그 곤충상이 다르고 같은 대륙에서도 지역에 따라 지역별의 곤충상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같은 지역에 있어서도 소지역인 지방에 따라 각 지방 곤충상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만하면 방언과 곤충 간에는 지방차와 개체차로 보아 공통점이 많아서 방언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곤충을 연구할 수 있겠고 또 곤충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방언을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주의 곤충들을 연구한 결과 제주도산 곤충은 19목 141과 737종임도 밝혔다. 이렇게 조사를 거듭하는 사이 석주명 선생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앉은 제주도. 나는 제주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의 하나이다.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제주도에 관한 것이라면 정리하는 것이 나의 연구 테마의 하나이다. 선생은 아예 제주를 연구 테마로 삼고 제주도의 자연과 민속, 문화와 사람, 방언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석주명 선생은 제주어 어휘를 수집하는 등 제주어 연구에도 몰두했다. 선생이 2년여 동안 수집한 단어는 7,000개. 제주어와 표준어를 대응시켰다. 또한 곤충학에서 지방 곤충상 상호 간의 연관 관계를 숫자로 연구하는 방법으로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평안도 방언들과의 공통점을 찾았다. 그 결과
제주도 방언은 전라도와 경상도 방언과 관계가 깊고 다음으로 함경도와 관련이 돼 있음을 밝혔다. 제주어 연구를 위해 88권의 문헌을 참고할 정도로 전문적인 연구였다. 또한 선생은 제주어를 체록하는 도중 제주민요 오돌독이 악보를 체록할 수 있었다. 기타와 만돌린 연주가 뛰어나고 음악학교 진학까지 준비했을 정도로 예술적 재능이 많았던 석주명 선생은 제주 사람들이 부르는 오돌독이의 음을 오돌독이란 제목과 함께 오선지 위로 옮겨놨다. 둥구대 당실 둥구대 당실 여도 당실 연다버리고 다. 이 밖에도 제주도 내 16개 마을을 일일이 다니면서 한 집 한 집에 대한 인구수와 성별, 성비, 사망률 등을 조사했다. 단순한 인구수 조사에서 넘어 생로병사 전반에 걸친 생명의 양을 조사한 것이다. 이는 제주도를 사회인류학적 시각으로 접근한 최초의 연구였다. 제주도의 생명조사서라는 그런 그 책인데요. 1948년에 4.3이 이제 발발하거든요. 그리고 48년 10월부터 49년 초까지 중산간 초토화 작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조사했던 그런 마을들이 다 불타서 없어져요. 잃어버린 마을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선생님이 이제 분석했던, 모아뒀던 그 자료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인구 수라든지 또 이제 나이별 이제 인구라든지 이런 게 거의 정확하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선생님께서 이제 이 책을 내면서, 서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출간되면서 바로 고전이 된 책이다. 이제 사회학자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띄워가지고 이 책을 잘 살펴본다면 아마 그 당시에 우리 제주의 중산간의 모습도 어느 정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생이 나비를 쫓아 제주의 산과들을 누비던 그 발자취 위에 새로운 공간이 문을 연다. 서귀포시 토평동. 1943년 석주명 선생이 생략연구소 책임자로 부임해 제주의 자연과 언어, 삶을 온몸으로 기록했던 바로 그곳이다.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이 역사적 공간이 석주명 기념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기념관은 단순한 추모의 공간이 아니다. 세상이 미처 몰랐던 제주의 가치를 발견한 한 선구자의 눈으로 제주의 오늘과 내일을 다시 바라보는 곳이 될 것이다. 평생 나비와 함께 살다 나비와 함께 대자연의 품으로 훨훨 날아간 석주명 선생. 선생은 나비 연구를 통해 한국 생물분류학의 초석을 다졌을 뿐만 아니라 제주의 인문과 사회, 자연을 아우르는 깊고 넓은 학문의 세계를 구축했다. 세상이 몰랐던 제주의 가치와 정체성을 찾고 지역학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대에 제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정립하는 데에 앞장선 시대의 선구자였다.